네, 안녕하세요. 포즈입니다. 옆에는 김프로님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저는 상태가 많이 괜찮았습니다. 병원에 가보니까, 바이러스성 장염? 장염이었던 거. 그래서, 이제, 굴이나 초밥, 네. 뭐, 이런 거 때문에 요새 엄청 유행이라고. 그래서, 내가 굴을 토요일날 먹었거든? 그래서, 토요일날 먹었고, 월요일부터 아프기 시작했는데, 네. 이게, 이럴 수 있는 거냐 했더니, 잠복기가 최대 72시간까지 가능하다고. 딱 잠복기 다 채워가지고. 염증이 그렇기도 생긴 하고 거네요. 같이 먹었던 친구도 나랑 비슷한 타이밍이 아팠거든. 그래서 거의 무조건인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 굴 근데 생굴 너무 맛있잖아. 그쵸. 생거를 위스키 한 잔 딱 하면 진짜 맛있긴 한데. 해산물 조심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 저는 일단 이번 겨울에는 더 이상 굴은 안 먹을 생각인데 네 아무튼 여러분 조심하시고 네 아무튼 뭐 별 큰 그건 아니라고 합니다. 해서 지금 상태가 많이 괜찮아졌습니다. 자, 오늘은 비트코인 분석을 좀 하고 할 예정인데, 여러분, 우리 이제, 제가 라이브는, 정규 라이브를 이제 당분간 안 한다고 말씀드렸고, 긴급 라이브만 켠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라이브를 할 때나 댓글을 쓸 때, 약간 서로 좀 정중하게 쓰는 게 어떨까 싶어요.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리플이 최고라서 비트코인을 까내리는 듯한 약간 요런 멘트라던가 이런 걸 굳이 왜 하냐 싶은 거지. 내가 하나 읽어볼게. 리플 관련해서 이제 32년까지 봅니다. 결론으로는 일부 청산은 할 테지만 비코 왜 황홀한지 정확히 이해가 안 가요. 화면 안 띄우고 그냥 읽으시는 거예요? 그냥 읽을게. 네. 근데 너무 캡처해서 하면 좀 그러니까. 네. 탈중앙 정부랑 집권층이 선호할까요? 큰 금액이니 뒷돈 거래하기 수월하죠. 하지만 금액적으로 호감 가는 거 말고는 땡기는 구석이 없네요. 그러니까 이제 리플 비트코인은 탈중앙이기 때문에 집권층이 좋아하지 않아서 리플이 최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근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바꿔 쓰는 거죠. 예를 들면 비트코인은 탈중앙화 돼 있어서 집권층이 싫어할 수 있는 리스크가 항상 있다. 그래서 리플을 그래도 조금은 포트폴리오로 가지고 있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쓰면 훨씬 좋잖아. 그렇잖아. 근데 비코 왜 환호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이거 반대로 이 댓글을 그대로 반박하자면, 네. 전 리플도 있고 비트코인도 있습니다. 그대로 반박하면, 자, 큰 금액이니 뒷돈 거래가 좋은 건 뭔 상관이? 비트코인은 굉장히 작게끔 사토시 단위로 쪼개지는데. 그렇죠. 뭔 상관이, 그쵸? 그리고 뒷돈 거래하는 그냥 자금 세탁 기준으로 보면은 달러의 100분의 1도 안 될걸요? 비트코인으로 자금 세탁하는 게?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요? 달러는 중앙 집권화 돼 있어서 자금 세탁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앙 집권화 되어 있는 중앙 집권화되어 있는 코인을 살 거면 굳이 코인을 왜 하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냥 은행 시스템이 있는데 굳이 왜 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리플도 이제 리플이라는 회사가 있지만 일단은 요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근데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자체가 요 회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요런 블록체인 탈중앙화의 성격을 어느 정도는 활용해서 하는 건데. 그렇죠. 이렇게 아무튼 네. 탈중앙화 돼서 싫으면 그래서 리플이다 이게 아니고 탈중앙화 돼서 싫으면 기존 은행 시스템을 사용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반박하자면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리플이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어쨌든 시총 상위에 있는 코인들 자체는 엄청 나쁜 코인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본인의 의견을 좀 얘기할 때 다른 사람들을 좀 생각하면서 좀 같이 얘기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시겠죠? 네, 해서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네. 저도 노력을 할 텐데 저는 근데 코인에 대해서 다룰 때 항상 좋은 점과 안 좋은 점을 같이 다룹니다. 저는 정보 전달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남한테 코인 투자를 추천하거나 추천하지 말거나 할 때는 항상 추천하지 말라는 얘기는 진짜 스캠 아니면 별로 안 하는 것 같긴 한데. 그쵸. 그리고 이게 더 좋습니다. 로는 식으로 얘기를 하지 이건 별로입니다 라고는 잘 얘기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랬다면 저도 사과드리고 그래서 다 같이 좀 건전하게 네. 의견을 좀 나눌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너 왜 이거 투자하냐? 이게 더 좋은데 왜 이거 하냐?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말자 이거예요.
네, 아주 알겠죠? 네. 여기가 정치판도 아니고 꼭 그래야 되냐 이거예요. 정치판도 아니고 내 편 아니면 무조건 약간 이래야 되냐 이거예요 제 말은. 그럼요. 뭐 어차피 투자하면은 이것도 담고 저것도 담고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아무튼 뭐 제가 무슨 말하는지 다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하고 말이 좀 서론이 길었는데 비트코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네가 말했던 대로 한 38,000 정도 라인에서 일단 지지 받았네. 네, 일단은 거기서 지지를 받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서 38,000. 네, 그렇죠. 그래서 완전 38,000 뭐 칼같이 터치한 건 아니지만 이 정도면 그래도 말하는 곳에서 지지 받았다. 네. 그리고 38,000에 있는 매물대가 여기는 요 매물대들인 건데 얘네 여기가 38,000이고 여기는 38,500인데 딱 요 위에 있는 얘네들한테서 딱 지지 받았거든. 거의 정확하게. 네. 그래서 이 정도면 거의 네가 말한 대로 지지 받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이게 세부 카운팅을 어떻게 하는지는 내가 먼저 얘기하면 네. 세부 카운팅을 내 생각에는 이게 이렇게 1, 2, 3, 4, 5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거든. 그럼 지금 18을 어디부터 어디까지로 보신 거예요? 고점에서부터 한 45,588. 45,000. 비슷하게 왔네요. 네. 그래서 지금 261.8을 조금 뚫고 떨어졌는데 이걸로 파동이 끝일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이게 퍼즈 각도선이 요렇게가 퍼즈 각도선인데 이 퍼즈 각도선을 지금 뚫은 것처럼 보이거든. 네. 살짝 뚫은 걸로 보여. 물론 일본 기준으로 조금 더 봐야 되긴 하는데 뚫은 걸로 보이는데 뚫고 나서 확장으로 떨어질 수도 있긴 하지. 그렇죠. 네, 확장으로 떨어질 수도 있지만 어쨌든 뭐 1, 2, 3, 4, 5가 끝났거나 거의 끝나가거나 요 정도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여기서 이제 A가 끝난다라고 치면은 B, C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그쵸. 그래서 물론 이게 한 번 더 아래로 저점을 갱신하면 여기서부터 B, C 이렇게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일단은 하락 A, B, C 중에 A, B, C 있고 1, 2, 3, 4, 5 A, B, C 1, 2, 3, 4, 5 요 정도 이렇게 진행되는데 이쯤에 와 있는 게 아닌가, 이쯤 아니면 요쯤 아니면 요 근처 어딘가에 와 있는 게 아닌가, 일단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 네. 너희 생각은 어때? 사실 저도 지금 요번 하락에 대해서 세부 카운팅을 보고 있는 건 비슷하게 보고 완전 똑같이 보고 있는 거네. 네, 똑같이 보고 있죠. 근데 여기서 그런 고민이 되는 게 뭐냐면은, 만약에 이게 이번 파동에서 이게 A 파고 여기까지 떨어진다 라고 하면은 B, C로 올라가는 게 어디까지 떨어질지가 좀 애매하다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A 파가 안 끝나고 확장해가지고 361.8이나 요 423 여기까지 다 채우고 간다면, 그러면 32,000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가능성 보는 거야? 그렇죠. 아니 근데 나는 그럴 것 같진 않아. 그 정도까지는 안 떨어질 것 같다라고 보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32,000까지 A가 32,000까지 떨어져도 상관없는 게, 네. A, B, C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네. A, B, C가 이렇게 되는 게 사실 일반적인데 A, B, C 이런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A, B, C 이런 경우도 있잖아. 케이스 자체는 다양하니까. 하락 파동은 그 케이스 자체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A가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A가 뭐 여기까지 떨어진다고 해서, 잠깐만, 이렇게 A가 뭐 요렇게까지 떨어진다고 해서 뭐 B, C 이렇게 될 것 같진 않다 이거지. 네. 그러면 여기 퍼즈 각도선도 뚫어야 되고 여기는 매물대도 뚫고 떨어져야 되고 52주 이동평균선도 뚫고 떨어져야 되는 건데, 네, 지지받을 자리가 너무 많긴 하죠. 네. 물론 꼬리를 급격하게 떨어져서 꼬리를 달고 올라오는 경우는 있을 수 있을 것 같긴 해. 네. 그 32,000 깨더라도 막 꼬리를 달고 이제 막 한 30% 오바구나. 한 15% 떨어졌다가 또 반등을 또 한 20% 해버리고, 네. 갑자기 이렇게 되는 경우는 있을 수 있긴 해. 네. 근데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내 생각에는 이 정도 라인은 어느 정도 지켜줄 것 같다 이거지. 네. 내 생각엔 그래. 네. 그래서 일단은 김프로랑 저랑 파동 보고 있는 게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사실 그 파동 가지고 말할 게 한 가지가 더 있긴 하거든요. 제가 어쨌든 요 38,000을 지켜준다는 거는 큰 틀에서 봤을 때, 1, 2, 3, 4, 5로 올라가는 거? 예, 큰 틀에서 봤을 때 지금이 3파 진행 중이다라는 가정하에서 세부 파동도 지금 3파 끝나고 4파 조정을 받아가지고 추가로 올라갈 것이다라는 관점인 거잖아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하락 파동이
이게 만약에 여기서 다 끝났다는 가정이라면 이게 A파가 아니라 이거를 C파로 봐야 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디가 A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A파가 뚜렷하게 안 나오죠. 이런 식으로 고점을 갱신하고 C파로 떨어진다던가. 아, 그래? 가능성은 좀 낮지 않아, 근데? 그러니까 이런 가능성도 사실 보긴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면은 여기서 지지를 어쨌든 해준 거기 때문에 그 38,000 위에서. 여러분, 김프로가 한 얘기가 뭐냐면요. 화면을 너무 난잡하게 왔다 갔다 해가지고. 이제 한 얘기가 뭐냐면 이거예요. 1, 2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1, 2 이렇게. 그런 다음에 3, 4, 5로 올라갈 수 있지 않겠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라인을 지켜주기만 하면 지금 여기 라인을 딱 지켜줬으니까 이 라인을 지켜주면 1, 2, 3, 4, 5로 올라가는 경우의 수 이렇게 가면 이제 7만까지 가는 거거든요. 7만까지 그렇죠. 갔다가 이제 조정을 받는 이런 시나리오가 나오는 건데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요게 A, B, C가 이미 끝났거나 그렇죠. 안 그러면 근데 요렇게 A, B, C 이런 식으로 보는 건 좀 오바고 네. 거기는 아니면 차라리 이렇게 A, B, C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그럴 가능성도 있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던가. 인데 일단은 올라가는 거는 나는 조금 나중에 생각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 지금으로서. 차라리 고점 뚫고 올라가면 그때부터 좀 생각을 하면 되는 거지. 지금은 어쨌든 하락에 좀 집중하면 되지 않을까. 근데 그런 가능성도 있긴 있다는 거잖아.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 네. 그래서 여전히 7만까지 올라갔다가 조정받을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 네. 하지만 그래도 나는 이렇게 A, B, C의 가능성을 더 높게 봐야 되는 거 맞다고 봐. 네. 사실 지지를 잘 해준 것까진 좋은데 아쉬운 게 그러고 나가서 반등이 세게 나온 게 아니잖아요. 나도 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B가 어디까지 올라가고 C가 어디까지 떨어질지는, B는 이제 이틀 전에 김프로가 얘기했던 대로 볼린저 밴드 중심선 혹은 상단선을 터치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 그래서 중심선까지 올라간다고 하면 한 42,000, 3,000 정도 될 것 같고, 상단선까지 터치한다고 하면 한 45,000에서 한 47,000 요 정도 사이일 것 같은데, 요 정도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요거는 얘가 어느 정도 반등을 해야지만 확인이 가능할 것 같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추가적인 확장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 섣불리 예측하는 건 좀 오바다. 네. 인 거고. 그래서 사실 지금 이렇게 A, B, C라고 하면 B가 너무 조금이긴 해. 비율상으로. 네. 네. 차라리 조금 더 떨어지고 나서 B가 여기 중심선까지 올라가고 C 이렇게 떨어지거나 아니면 지금 올라간다라고 하면 차라리 요 볼린저 밴드 상단선 근처까지 올라갔다가 C가 이렇게 떨어지거나 네. 요 가능성이 조금 더 있지 않나 싶고 요거는 어쨌든 확실하게 조금 더 올라간 다음에 어디까지 올라갈지를 좀 판단해봐야 될 것 같다. 네. 그리고 말했듯이 A, B, C에서 32,000 근처까지 떨어지면 반등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여기까지 반드시 떨어진다는 소리는 아니다. 네. 이거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 32,000에서 여기까지 떨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하는 거는 여기에서는 반등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32,000까지 떨어지면 매수는 저는 일부 들어가겠죠. 네. 네,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A, B, C로 떨어지면 여기서 1, 2, 3, 4, 5 파동 카운팅하고 퍼즈 각도선 그리고 뚫고 올라왔을 때 추가로 볼린저 밴드 중심선까지 뚫고 올라왔을 때 그때부터 매수를 하기 시작한다던가 네. 이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32,000까지 안 떨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어요. 무조건 여기서 여기까지 떨어지면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지 여기까지 떨어진다는 얘기는 아니다. 그래서 32,000까지 떨어진다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 나중에 잘못 알아듣고 네. 여기서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지 여기까지 떨어진다라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은 어디서 떨어질지 몰라요. B 상승이 어디까지 올라갈지도 모르는데 C가 어디까지 떨어질지 어떻게 합니까? 그쵸? 네, 그쵸? 그래서 네가 떨어진다며 이런 사람 있으면 바로 차단이에요. 그러니까 네. 상승할 때도 뭐 5만에서 7만 사이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무조건 5만까지 간다, 무조건 7만까지 간다가 아니었잖아요.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매번 이런 말 하기도 귀찮으니까 그쵸? 여러분들 지겹죠? 네, 근데 매번 그런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얘기하면은 반감기전 하락은 굉장히 큰데 V자 반등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네. 앞에 전에도 그랬었고 지난번 코로나 때도 그렇고 코로나 때도 이게 무슨 V자 반등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때 당시에 있을 때는 굉장히 센 반등이었어. 그렇죠. 굉장히 센 반등이었고, 요 저점을 찍은 날만 대비해도 이때 보면은 꼬리 엄청 길게 달고 이제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했는데, 저점 대비해서 46%가 올라가가지고 종가 마감했단 말이야. 그럼 V자 반등이죠. 이건 V자 반등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떨어진 날, 요 날,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46% 맞나? 왜 46%나 나오지? 해놓고도 좀 이상해 보이는데? 맞네? 46% 맞네? 그럼 떨어진 게 몇 퍼센트 떨어진 거예요? 42% 정도고, 이 전날 떨어진 게 여기서부터 이틀 동안 떨어진 게 마이너스 50% 반토막 나고 또 40% 올라가고 이런 식이었으니까 거의 V자 반등의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이 전에도 마찬가지로 이때도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V자 반등, 이것도 V자 반등 아니라고 하시려나? 이것도 저점 대비 올라간 것만 따지면 한 13% 정도? 그리고 이때도 요건 반감기 껴서 하락한 건데, 요거는 누가 봐도 V자 반등이지, 이렇게. 그렇죠. 해서 V자 반등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해서 그 반감기 전에 조정이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떨어졌다라고 한다면 V자 반등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해당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V자 반등의 기준은 뭐 다를 수 있겠지만 적어도 한 10% 이상? 네. 올라가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 10% 이상, 한 15% 이상 올라가서 마무리가 되는, 저점 대비해서 이런 경우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서 그치? 만약 여기가 찐 바닥이려면 V자로 반등했었어야 됐지. 그렇죠. 아무래도. 그리고 볼린저 밴드 여기 중심선 정도는 뚫어야지 그때부터 나는 7만까지 올라갈 가능성, 뭐 이런 걸 염두에 둬야 된다고 생각해. 요 아래 있을 때는 일단 지금이 찐 반등이니 아니니 이런 걸 생각할 필요는 없다. 좀 약간 시기상조다. 그렇죠.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가 완전히 꺾인 거를 파악을 하는 게 더. 32,000까지 떨어지면 32,000이 과연 뚫릴까 안 뚫릴까? 여기가 찐 바닥일까 아닐까? 이런 거는 고민해 볼 법한데, 네. 지금 요 정도에서는 좀 네. 이렇다. 그래서 이런 거 좀 참고하셔가지고 매매 전략 잘 세우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료는 재밌게 많이 있는 것 같아. 근데 이제 그레이스케일 유출량에 이렇게 시장이 이런 식으로 반응하게 될 줄은 생각을 못했는데, 네. 왜냐면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순유입량이 더 많잖아. 현물 그렇죠. ETF에. 네. 그러면 그레이스케일이 팔면 다른 애들은 산다는 거 아니야? 순유입량이 더 많으니까. 그렇죠. 판 물량만큼 판 물량보다 산 물량이 더 많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당연히 유입이 더 많은 게 맞는 건데, 네. 근데 이제 그레이스케일의 유출만 이렇게 신경 쓰는 시장 분위기가 좀 웃기기도 하면서, 그리고 누구야? 마운트곡스. 네. 마운트곡스도 이제 맨날 이 정도면 선반이면 됐었어야지. 그래서 이 마운트곡스 리스크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약간 웃기기도 한다. 근데 지금은 예전이랑 좀 다른 게, 떨어지면 살려고 하는 기관들도 많고, 그렇죠. 그리고 시장 분위기도 떨어진다 한들 현물 ETF가 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올라간다 시장 분위기가 있어서 과연 예전만큼 많이 떨어질까 이런 생각 좀 들긴 해. 그렇죠. 근데 뭐 32,000까지 떨어지면 33%, 35% 하락이니까 예전만큼 떨어지는 거긴 한데, 이런 부분도 좀 참고하시고,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마무리 지으면은 롱물량 고래. 어제 김프로도 얘기했었었는데, 롱물량 고래가 지금 비트코인을 사모으고 있습니다. 네, 요만큼 한 일주일 정도로 해서 한 6,000개 정도 사모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비트파이넥스에서, 그래서 요거 참고하시고, 얘는 그래도 진짜 매매를 곧잘 하는 것 같아. 그렇죠. 올라가면 팔고 떨어지면 사고. 그러니까 얘가 샀기 때문에 무조건 금방 올라간다 이런 게 아니고, 얘는 많이 떨어지면 그냥 길게 삽니다, 이렇게. 그렇죠. 네. 이런 애예요. 네. 해서 뭐 요런 것 때문에 막 엄청 막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어쨌든 얘는 사모으고 있다 정도로 보시고, 얘는 어쨌든 청산해야 될 물량이 이만큼 더 남아 있는 거잖아, 쉽게 말하면. 그렇죠. 이만큼 사실 요것도 얘의 물량이라서 이만큼의 물량, 뭐 물량 개수로만 따지면 그래도 최소한 3만 개 이상, 4만 개, 요 정도를 비트파이넥스에서만 비트코인 4만 개. 뭐 바이낸스 포함하면 진짜 아직도 청산해야 될 물량이 한 10만 개 이상 남아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얘가 이제 요 물량을 전부 다 팔게 되면 그때선 한번 저희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가 과연 불장 끝에서 팔지,
아니면 중간에 한 7만 정도 때 팔고 나올지 이런 것도 좀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롱물량 고래는 사모으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얘가 고래가 아닐 수도 있지 않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개미면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잖아요? 그럼 롱물량이 줄어들어요. 왜냐? 청산당해서. 그렇죠. 예, 무조건입니다, 이거. 과거 패턴 보세요. 이거 최근에 얘가 매매하고 난 이후부터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얘는 한 명일 가능성이 높고. 예, 그래서 이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저는 할 얘기는 다 했고, 너 더 할 얘기 있어, 혹시? 아니요, 저도 오늘은, 네, 할 얘기 다 한 것 같아요.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구독도 한번 눌러주시고, 예. 네. 서로 먹는 배려하는 거, 댓글 네. 해주시고, 먹는 거 조심하시고. 네, 먹는 거 조심하시고. 그 초밥도 사람 소리 나는 초밥 때문에 또 많이 온다 하더라고요. 요새 그게 유행이래. 그래서 조심하십시오. 네. 예. 아, 근데 그럼 회도 아예 먹으면 안 되나? 방어는 한 번 더 먹고 싶은데? 아무튼 굴은 이게 유행이랍니다, 굴은. 네. 그 바이러스성 그게 유행이라고 하니까 조심하시고, 노로바이러스까지는 아닌데, 아무튼 좀 고생 많이 했습니다. 네. 내일도 아마 영상 올릴 것 같은데, 내일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가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프로였습니다. 네. 점심 맛있게 드세요.